어머니 심장마비라면서요. 그럼 치료는 최소로만 해주세요. 어차피 오래 못 버티실 거잖아요. 응급실 복도에서 장남 민준 씨가 의사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링거가 꽂힌 채 침대에 누운 김 여사님은 눈을 감고 계셨지만 귀는 살아 있었죠. 그 옆에서 며느리 선영 씨가 더 다급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지금 어머니가 여기서 살아나시면 명예 이전이 또 미뤄져요. 그 순간 침대 난간 아래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미끄러졌어요. 아파트명의 이전 위임장.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죠. 김 여사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장녀 수연 씨가 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요. 민준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너 왔다고 어머니가 뭐가 달라져? 넌 병원비 낼 돈이나 있어? 그때 수연 씨가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민준 씨 앞에 내밀었어요. 민준아, 이거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공책 표지에는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민준이를 살리려고 수연이를 버린 날들. 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 거실은 어머니의 칠순 생신으로 오랜만에 북적였어요. 따뜻한 미역국 냄새와 갓 지은 밥 향이 집안에 가득 퍼졌고 수연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잡채와 갈비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김 여사님은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다 모이니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 씨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로고만 봐도 알 수 있는 명품 브랜드였죠. 선영 씨는 화려한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거실을 훑어봤고 민준 씨는 일부러 가족들이 보게끔 쇼핑백을 천천히 열었어요. 상자에서 나온 건 은은한 광택의 스카프였고 친척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효자네. 이거 비싼 거 아니냐는 말이 이어졌고요. 민준 씨는 그 칭찬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었어요. 수연 씨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직접 뜬 목도리와 손편지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초라하게 보였어요. 누군가 수연 씨를 힐끗 보며 수연이는 뭐 했니라고 물었고 다른 친척이 덧붙였어요. 민준이처럼 잘 벌면 어머니께 더 좋은 거 해드릴 텐데. 수연 씨는 웃으며 과일 쟁반을 내려놓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민준 씨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수연아, 네 음식은 늘 맛있지. 근데 어머니는 이런 거 더 좋아하셔. 그 말이 공기 속에 박혀 거실이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며 거울을 보셨고 수연 씨는 물컵을 쥔 채 창밖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은 형광등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사람을 차갑게 만들었고 소독약 냄새가 숨을 막았죠. 김 여사님 얼굴은 창백했고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어요. 민준 씨는 병실 문턱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사에게 말했어요. 특실로 부탁드립니다.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말만 들으면 효자였죠. 하지만 민준 씨는 치료 설명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받으며 복도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회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요. 남은 건 선영 씨였어요. 선영 씨는 물수건을 적셔 어머니 입술에 대는 신용을 하다가 금방 휴대폰으로 돌아갔죠. 화면 속에는 명예 이전, 상속세, 증여 같은 단어가 가득했어요. 수연 씨는 그걸 모른 척했지만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반면 수연 씨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물을 먹일 때도
이불을 덮을 때도 어머니 숨이 조금이라도 거칠어지면 간호사를 불렀죠. 수연 씨 눈밑엔 그늘이 깊었지만 어머니를 볼 때만큼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어머니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수연 씨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손을 들어 수연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잡는 힘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 시선이 병실 밖 민준 씨 쪽으로 가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결국 한숨만 길게 내쉬고 고개를 돌리셨죠. 수연 씨는 그 눈빛을 보고 느꼈어요. 어머니는 지금 아프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요. 어머니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민준 씨는 거실에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말은 가족회의였지만 실상은 결정 통보였죠. 민준 씨는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요양원 알아봐야죠. 근데 난 시간이 없어. 회사가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선영 씨가 바로 거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어머님 간병이랑 집 정리, 요양원 상담까지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알아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관심 없었죠. 며칠 뒤 수연 씨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비 200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잔액이 210만 원이에요. 전부 보내시면 10만 원 남는데 괜찮으세요? 수연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때 옆 창구에서 민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기적금 3천만 원으로 넣어주세요. 수연 씨와 민준 씨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모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수연 씨 손끝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은행을 나와 계산기를 켰어요. 다음 달 요양원비 200만 원, 월급까지 열이틀, 잔액 10만 원 숫자는 잔인하게 단순했고 답은 없었어요. 수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효도는 늘 남의 돈과 남의 시간을 먹고 산다는 거요. 수연 씨는 어머니 옛집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 섞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상자들을 옮기다 손에 묵직한 나무 상자가 잡혔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천에 감싸인 두꺼운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어요. 수연 씨는 숨을 삼키며 첫 장을 펼쳤죠. 거기에는 민준 씨가 사업이 망했을 때, 유학비가 부족했을 때, 빚 독촉이 왔을 때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붙은 메모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등록금 300만 원을 빼서 민준이에게 줬다. 수연이 결혼자금 1,000만 원을 민준이 사업자금으로 돌렸다. 수연이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담보로 잡았다. 수연 씨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마지막에 꼭 같은 문장을 적어두셨죠. 수연이가 알면 무너질까봐 수연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수연 씨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자신은 희생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선택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공책 뒤쪽에는 더 끔찍한 기록도 있었어요. 민준 씨 부부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며 집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통화 내용, 선영 씨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한 메모까지 어머니가 조용히 적어두셨더라고요. 수연 씨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락방이 어둑해졌고 먼지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그때 수연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참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요. 요양원 복도는 밤 10시에도 밝았어요. 밝음이 따뜻함이 아니라 감시 같아서 더 차가웠죠. 수연 씨는 어머니 병실 앞 의자에 주저앉아 통장을 봤어요. 잔액 37,000원. 그때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내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퇴소 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수연 씨는 목소리가 말라붙은 채로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준아, 요양원비 좀 내줘. 민준 씨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나도 지금 회사 자금이 빡빡해. 네가 먼저 내고 다음 달에 내가 갚을게. 민준아, 나 지금 가진 게 10만 원밖에 없어.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민준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친구한테 빌려. 카드라도 쓰든지. 나도 힘들다니까.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수연 씨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형광등이 깜빡였고 멀리서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죠. 수연 씨는 소리내 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수연아, 너 우는 거니?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은 이미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가늘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맡겼다. 수연 씨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수연 씨 안에서 무너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수연 씨는 처음으로 나도 힘들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 씨가 그제야 병실에 오래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민준을 보지 않았어요. 힘겹게 눈을 떠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갯닛 아래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쥐어주셨어요. 통장을 펼치자 예금주 김수연, 잔액 8,50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민준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수연이가 너 살리느라 자기 돈 다 털었다. 너 유학비, 사업자금, 빚 다 수연이가 모아둔 돈이었어. 이건 엄마가 미안해서 몰래 모아둔 거다. 수연 씨는 통장을 쥔 손이 떨렸어요.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고요. 수연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20살 때 등록금 빼서 민준이 너 유학비 줬어. 25엔 결혼자금 1,000만 원 줬고 30엔 전세금 담보로 민준이 너 회사 살렸어. 수연 씨는 민준 씨를 똑바로 봤어요. 민준이 너는 나한테 늘 말했지. 너는 시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왜 시간이 많았는지, 왜 결혼 못했는지, 왜 계약직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민준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죠. 어머니는 마지막 힘으로 덧붙이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효도는 오래 못 간다. 진심은 남는다. 그 말이 병실 공기 속에 남아 누구도 쉽게 숨을 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기적처럼 고비를 넘기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가족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수연 씨는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지 않았고 민준 씨는 더 이상 바쁘다는 말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를 정리하며 선영 씨와 크게 다퉜습니다. 선영 씨는 다 지나간 돈을 왜 지금 와서 들추냐고 했고
민준 씨는 처음으로 선영 씨에게 화를 냈어요. 지나간 게 아니야. 내가 누나 인생을 밟고 올라간 거야. 며칠 뒤 민준 씨는 수연 씨를 찾아왔어요. 비싼 선물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요. 누나, 내가 계산했어. 원금 8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3천만 원. 이 통장에 넣어뒀어. 수연 씨는 말없이 봉투를 받습니다. 민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지분 20% 누나 명의로 넘길게. 누나가 이제부터는 내 뒤가 아니라 내 옆에 서야 해. 그 말에 수연 씨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울면 또 참아주는 사람이 될까 봐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처음으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연 씨 옆에서요. 민준 씨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누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배울게. 그 말은 사과였고 다짐이었고 늦은 고백이었어요. 세상이 뒤집힌 건 돈이 아니라 민준 씨가 효자 역할을 벗고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민준 씨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명함에 찍힌 인사팀장 김수연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자신이 이제야 자기 이름으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수연 씨와 함께 지내며 밥을 잘 드셨고 얼굴빛도 좋아졌어요. 민준 씨는 주말마다 장을 봐와서 반찬을 만들었고요. 예전처럼 번쩍이는 선물은 없었지만 부엌에서 나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연 씨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선영 씨를 마주쳤어요. 선영 씨는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 씨,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겉만 봤어요. 수연 씨는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요. 그날 저녁 가족은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얼굴이 밝아졌구나. 수연 씨가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고 덕분에 행복해요.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보는데 민준 씨가 옆에 섰어요. 누나, 나 고마워. 나 같은 동생 버리지 않아줘서. 수연 씨는 노을을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버린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찾은 거야. 어머니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생 바라던 건 명품 스카프가 아니라 이런 장면이었으니까요. 겉이 아니라 속으로 서로를 붙잡는 가족의 모습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